시간 다시 안 와. 이 시간 죽을 때까지 한 번이잖아. 오늘만 살아요. 딱 오늘만. 내일 없잖아요 지금. 내일 딱 되면 또 오늘이잖아요. 오늘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최고의 내일이 기다릴 거예요. 후회 없이 살았어요? 벌써 후회되지 않아? 잘못 산 거잖아. 원래 인생에서 시간은 다 두 번 다시 없지. 근데 제일 후회하는 게 이 시간이더라. 이 시간. 본인이 만약에 원하는 삶이 진정으로 자기가 그러면 자기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올인하지 않고 어떤 성과를 낸다? 저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남들 다 열심히 하니까 나만 열심히 해서 될 것 같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죠. 남들 다 안 하니까 나도 다 안 하는 거예요. 삶의 잣대. 그러니까 남들이 주어진 삶의 방식이라는 게 5등급의 방식이에요. 행복하려면 빨리 깨야 돼요, 그거를.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안 해야 된다고. 1등급 사람들은 그런 잣대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냥 하면 되는 거라니까.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게 나한테 맞는지, 그게 내 길인지, 그걸 내가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고. 체질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어. 노력하면 무조건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아니죠. 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는 건데, 다 불안전한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또 딴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하고.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할 때도 가라. 그게 귀찮아서 하는 고민이라면 무조건 가는 게 좋대.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갈까 말까 전부 선택의 연속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되면 그거는 어리석은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아는 정보 한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작정 한 곳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진정성으로서 또 여러 가지 경험상 느끼는 게 또 있을 거고.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10방울의 만큼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항상 겹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해야 돼.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학생회 때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학생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성공의 단어로 꼽는 영어 단어 패션 아닙니까? 패션. 미친 자.
미친 자는 성화입니다. 미친 자는 또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오직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나머지 두 번째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네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진정한 미친 자라 부르고, 이런 사람을 바로 패션이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이꼬로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 좌우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미쳐본 적이 있나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남만큼 대충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면은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박지성, 김연아, 그들은 10대 때 미쳐봤습니다. 저는 공부에 미쳐봤습니다. 영어 사전을 걸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애들보다 단어에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대 때 미쳐본 적이 있는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뭔가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젊었을 때 미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미쳐본 적이 있는가? 몰입해본 적이 있는가? 나한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미쳐라. 잘 안 된다라면 미친 척이라도 해라. 자꾸만 미친 척을 하다 보면 정말로 미치게 되고, 완전히 미치면 꿈꾸는 성공에 미치게 될 것이다. 미치는 것도 노력이다. 내가 오늘 말이야. 내가 오늘 그게 돌파가 잘 안 된다고. 근데 미친 듯이 그걸 해.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돌파되는 지점을 내가 느껴. 그렇게 행복을 느낀다. 매일 새로워지는 나. 매일 수학적 관점이 새로워지는 나. 매일 수학적 사고력이 향상되가는 나. 그래서 아까 그걸 봤던 그 세 문항 다섯 문항에 관해서 자신감으로 충만해져가는 나. 로서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행복이 이면엔 당연히 고통이고 슬픔이야. 왜? 그 과정을 견뎌야 되니까. 내 가슴 속에 타협하고자 하는 그 무수한 생각들을 버리고 그걸 극복하고, 이 말이 뭔 말이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18년 동안 수많은 타협을 했는데 그 습성, 그 짐승의 습성 말이야. 그걸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걸 일신의신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에 미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뭔가에 미쳐본 적 있으세요?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어. 미쳐야 미친다. 멋지지 않아? 미치지 않고선 도달할 수 없는 거야. 맨 처음에 불광은 미칠 광자고 불급은 도달할 급 아니야? 미치지 않고 어떻게 도달하니? 넌 완전히 미쳐야 돼.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 너희는 분명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좋은 대학은 너희에게 엄청난 성취감을 주겠지만, 알다시피 얘들아, 대학이 모든 걸 보장하는 시대는 진짜 끝난 것이 사실이야. 요즘 학생들은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그 대학 꼭 가야 돼요? 대학 나와도 백수, 대학 안 나와도 백수라는데요? 정말 시니컬한 질문이지만, 아니야, 대학 나와야 취직하지라는 대답을 나는 양심상 절대 하지 못하겠어. 그럼 대학이 취직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서울대를 가도 고군분투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는 걸까? 우리는 우리 삶의 방관자가 아니잖아. 우리 인생을 나락에 빠뜨리는 것도 나요. 나락에서 건져내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내 자신인데, 내가 왜 공부하는지 답을 모르면 그 공부는 왜 하냐는 거지. 공부는 그렇게 그냥 남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하기에는 솔직히 힘들어. 난 이렇게 생각해.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고 싶어서, 적어도 학력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평생의 인생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비등한 시선에 서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더 당당하기 위해서, 당차기 위해서, 적어도 이 거대한 자본주의 톱니바퀴 속에서 찰리 채플린의 무상영화처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부품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해서 다른 사람으로 언제든 교환돼 버리고 내가 버려지고 도태되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그저 남들 적당히 하는 만큼 잘 거 다 자가면서 놀 거 다 놀아가면서
실컷 다 쉬어가면서는 못할 것 같거든. 난 그럴 것 같거든. 그저 남들 적당히 하는 만큼 잘 거 다 자가면서 놀 거 다 놀아가면서 실컷 다 쉬어가면서는 못할 것 같거든. 난 그럴 것 같거든. 앤드류 카네기 말인데,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라. 그대가 지금 보내는 1분 1초가, 그대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그대가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지 늘 되물어 보아야 한다. 내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너희가 컴퓨터를 하고 TV를 보고 친구를 만나고 무언가 생각을 할 때 이게 10년 후, 20년 후 나의 이름값에 가치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이원익이라는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 졸업한 사람이 비상이라는 책을 썼거든.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꿈은 꿈꾸는 자를 가혹하게 다룬다. 꿈을 꾼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말이다. 젊은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평범해지는 것이다.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었어. 꿈이라는 건 그냥 그런 거야. 내가 그 대학에, 그 과에, 또는 그 회사에,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걸 꿈꾸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매우 가혹할 정도야. 어차피 인생의 목적은 대학교가 아니에요. 행복이지. 근데 그 행복을 대부분 늦게 찾아요. 어떤 일을 찾더라도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일만 찾아놓으면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그곳에서 성공을 하던 말던 열정을 쏟아붓는 일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전 지구상의 5% 안에 드는 거예요. 5% 안에 드는 행복을 맛본 거야. 평생 못 찾고 죽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던 애들은 매사의 태도가 적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비율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찾을 가능성도 높아. 왜? 성공을 한번 해봤잖아, 수능. 그럼 자신감도 있고. 내가 이 일을 해도 성공하리라는 희망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좀 달라, 눈빛이 달라, 20대 때. 그 에너지가 30대에도 가고 40대도 가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아질 뿐이에요. 내가 지금 뿐이에요라는 표현을 썼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19년 동안, 18년 동안, 17년 동안 학원, 학교, 지하철, 학원, 학교, 지하철만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꿈이,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부을 그 직업이 뭔지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이 안에서 나중에 20대 때 그 넓은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리고 좋은 영향으로 갈 거야.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래서 해두는 게 좋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할수학 이거 나중에 쓰나요? 지하철 타는데 첫 장이 필요하나요? 이러지 말고 쓰여요. 쓰이긴 다 쓰여. 수학 공부하는 거 쓰이고 국어 공부한 것도 쓰이고 놀라울 만큼 잘 쓰여요. 인생을 어떻게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살다. 가난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뭐 부끄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가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때도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서울대 관악 캠퍼스를 누리는 꿈,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뭐 와인바를 가지고 싶은 꿈, 뚜껑 열리는 예쁜 빨간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꿈. 고등학교 때 되게 유치한 꿈들이지. 다 이뤘어. 그러니까 너희도 꿈을 좀 높게 꾸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정말로 이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따위를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16 더하기 2 더하기 6이라고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어떤 친구가 공부한대요. 인도 친구예요. 인도 공과대학교를 간다고 16 플러스 2 플러스 6이래요.
하루에 16시간 공부하고 2시간 먹고 쉬고 놀고 6시간 자고 그게 그의 일상이에요. 얘는 16살이에요. 인도 공대를 가겠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 결심을 가진 자 있죠. 그리고 그걸 일주일만 수행해 본 자 있잖아요. 일주일만 딱! 하루도 어려워요. 하루도 매우 긴 시간에 저걸 하기엔 일주일만 저걸 딱 수행해 보잖아요. 있을까요? 라는 따위의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해보면 합니다. 해보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무리 질문해도 저 의문이 사라지지 않아요. 해보면 합니다. 선생님, 저는 9등급인데요.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하면 2등급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한 대답 이야기해줄까? 솔직한 나의 대답은 너는 절대 안 돼. 이게 솔직한 내 답이야. 왠 줄 알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미 이걸 묻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자기 확신이 없는 거죠. 아니 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믿냐고. 그럼 왜 남이 믿어주길 바래. 가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능 때 기적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적이 내가 찍은 문제가 다 맞는 기적, 평상시에 9등급 맞던 학생들이 갑자기 1등급을 맞는 기적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런 기적은 냉정하게 없습니다.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일이고요. 그 기적의 대상은 당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 가르쳐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 안 변합니다. 115일 남겨놓고 기적을 바라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요, 470일 남아도 1100일을 남아도 계속 기적만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려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